번째 일단 1의 정리입니다. 1차원이고 힘이 일정할 때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요게 x1이랑 x2라는 점을 F라는 일정한 힘을 받고 물체가 이동하고 있다 할 때 1, W는 F 델타 X, 즉 힘이랑 변위를 곱한 값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리를 하면은 F X2 빼기 X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또는 그냥 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1차원인데 힘이 변화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까와 동일하게 x1부터 x2라는 점 사이를 이동을 한다고 할 건데, 이때 힘은 변하니까 x에 대한 함수로 쳐주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여기서 x1에서 조금만큼 옆으로 간 점 x1 더하기 dx라는 점, 요 사이 요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x1에서 x1 더하기 dx로 가는 동안 그 산 1은 dw라고 쓸 수 있겠죠. 미소한 1. 그럼 이것은 f 곱하기 d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전체 w는 모든 조그마한 dw들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인테그랄 f dx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은 x1부터 x2까지니까 w는 결국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 d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fx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2차원을 건너뛰고 3차원에서 일정한 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단 직선 경로일 때, 그러면 이제 A점부터 B점까지 직선 경로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원점5를 잡고서 A점과 B점을 각각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데, A점은 길이 LA 벡터, B점은 길이 LB 벡터라고 표현을 해줍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요 A랑 B 사이의 요 벡터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 LB에서 LA 벡터를 뺀 걸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는 델타 L 벡터입니다. 자, 그러고 뭐 힘도 작용을 하겠죠. 힘은 아무렇게나 그냥 뭐 이렇게 F, 이 AB 벡터와 세타만큼의 각도를 두고 F라는 힘이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때 가해지는 힘은 당연히 F 코사인 세타일 겁니다. 그리고 요 처음에 1의 정리 1차원에서 할 때처럼 여기서 그냥 변위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델타 요 L 벡터 이만큼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W는 F 도트 델타 L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의 힘인데 힘이 변화하고 곡선 경로, 이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현실과 같은 상황이겠죠. A부터 B라는 점을 그냥 임의의 곡선 경로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 곡선 경로는 커브의 약자로 주로 경로 C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움직일 거긴 한데 여기서 이 점을 잡아주고, 그래서 아주 조금만 간 이런 점을 또 잡아줍시다. 그럼 이 사이 거리는 매우 작은 거리니까 DL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매우 짧은 거니까 얘는 직선으로 취급을 해줘도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이 F 벡터일 때 여기서 요 사이에 작용하는 조그마한 1 DW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인 F에다가 DL을 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트겠죠, 당연히. 그래서 W는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니까 인테그랄을 써서 C 경로를 따라 A부터 B까지 F 벡터 도트 DL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1의 평범한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일률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률은 보통 P라고 많이 쓰는데 이것은 시간에 따른 일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해서 dWdt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건 dW는 위의 공식에 따라서 F 도트 DL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dW니까 델타 L이 DL로 변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dt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시간으로 미분을 해주면은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f 벡터 도트 v 벡터 이렇게 돼서 p는 fv라는 일반적인 공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p는 f 벡터 도트 b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단위는 줄 퍼 세컨드 또는 와트를 사용해 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이거는 1차원에서 해줄 겁니다. 1차원 좌표계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x1이라는 점부터 x2라는 점까지 이렇게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동을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1에서 속도는 v1, x2에서 속도는 v2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뭐 작용하는 힘은 뭐 f1도 있고 f2도 있고 막 이렇게 f3도 있고, 그냥 계속 여러 개의 힘이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F1에 대한 1, W1은 위에 이 공식에 따르면은 X1부터 X2까지 F1 벡터 도트 DX일 것이고, W2는 또 똑같이 해주면은 X1부터 X2까지 F2 도트 DX 막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물체가 받은 총일은 모든 힘에 대한 일을 다 합친 거니까 W 네트는 이것을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트는 R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더해주는 거는 이 범위가 똑같으니까 이 범위만 하나로 합쳐서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이렇게 해서 dx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x1부터 x2까지 f 네트 d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뉴턴의 F는 ma라는 공식을 들고 와야 되는데, F는 ma죠. 네, a라는 거는 가속도니까 이거는 dvdt입니다.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a는 dvdt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이 식에다가 써주면은 x1, x2, m dvdt 도트 dx가 되고, 얘는 이제 여기서 m은 밖으로 상수니까 꺼낼 수가 있고, dv와 dt의 위치만 바꿔주면 dx dt 도트 dv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범위도 x1, x2가 아니라 이때 속도인 초기 조건 v1과 v2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dx dt는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해주면은 뭐가 되냐, v1부터 v2까지 mv 도트 dv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v를 적분하면은 2분의 1 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써주면은 이거 mv라는 것을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1
mv2의 제곱에서 2분의 1 mv1의 제곱 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만약 요 2분의 1 mv 제곱 얘를 운동 에너지라고 두자,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 요 위의 식에 따르면 이게 W 네트가 오는 거였으니까, W 네트는 요 운동 에너지인데 어디에서 V2, 요 X2에서의 운동 에너지에서 X1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되니까 얘는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식이 됩니다.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보존력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게 정의가 한 일이 경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무관한 힘, 이것이 바로 보존력입니다. 막 여기서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여기를 뭐 이런 경로를 가든 이런 경로를 하든 보존력이 작용을 한다 치면은 이제 두 경로에 따라서 힘은 항상 같은 겁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가는 걸 C1, 이렇게 가는 걸 C2라고 해줬을 때 C1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일은 W1은 C1을 따라서 A부터 B까지 F 도트 DL이 될 거고, 2에 대한 일은 C2를 따라서 A부터 B까지 F 도트 DL이 될 것인데, 물론 얘는 F1, F2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F, 이게 보존력이다. 만약 이게 보존력이다 라고 하면은 W1과 W2는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경로를 잡든 다 성립을 하는데, 여기서 W1과 W2가 같다라는 거, 이거에 초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얘를 뭐랑 똑같이 쓸 수 있냐면 W1에서 W2를 빼면 0이 된다는 거,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은 이제 C1을 따라 A부터 B까지 F 도트 DL 빼기 C2를 따라 A부터 B까지 F 도트 DL, 이게 0이 된다는 건데, 요 빼기를 요 시작점 요 두 개를 바꾸면 더하기가 되니까 또 다시 써주면 C1을 따라 A부터 B까지 F 도트 DL에다가 C2를 따라 B부터 A까지 F 도트 DL은 0. 이 식이랑 이게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근데 얘를 생각해보면 C1을 따라서 A부터 B까지 가는 거랑 C2를 따라서 B부터 A까지 이렇게 가는 거랑 그냥 이거를 하나로 이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 C1, C2 이걸 합친 거를 C라고 생각을 할 때 C를 따라서 A부터 B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F 도트 DL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0이다. 이때 C는 이제 여기 써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식이고요. 보존력에 대해서 임의의 패곡선 C를 잡으면 이 C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 일은 0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두 번째로 위치 에너지를 정의해 줄 건데, 여기서 이제 A부터 B까지 가는 거는 경로가 뭐 여러 개 있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도 되는데, 보존력의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보존력의 한 일.
보존력이 여기서 작용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WC 이거를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 B에서의 위치 에너지 UB에서 A에서의 위치 에너지 UA를 뺀 것의 이제 마이너스 값, 이렇게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써주면은 마이너스 델타 U, 즉 위치 에너지의 그 차이만큼의 마이너스 값, 이렇게 정의를 해줄 겁니다.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이렇고, 따라서 위치 에너지 차는 그냥 보존력이 해준 일의 마이너스 값,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건데, 중력에 따른 위치 에너지, 여기서 h라는 높이까지 질량이 m인 공을 기준점에서 이렇게 쏘아 올릴 건데, 중력장 G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기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항상 0입니다. 여기 기준점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주면은 G는 보존력이거든요. 중력은. 그래서 중력, 즉 보존력이 아닌 WG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mgh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힘은 mg고 이동한 거리는 h니까 마이너스 mgh입니다. 근데 얘는 요 위의 식에서 뭐라 했냐면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풀었으면 UH에서 U0, H의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에서 기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뺀 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U0는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날아가고,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UH가 되고, 그래서 이 식을 풀었으면은 H의 높이에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뭐다? mgh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탄성력에 대한 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용수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건데,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K,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용수철의 길이, 즉 자연 길이를 여기라고 해볼 겁니다. 그럼 이때 자연 길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이게 기준점이니까 U0는 0,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만약 용수철이 여기서 x만큼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면 이때 용수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받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kx만큼이겠죠. 그러면 위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용수철 탄성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kx dx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자연길이라고 쳤을 때 요 점에서 땡기는 힘은 당연히 kx입니다. 여기 x라고 쳤을 때. 근데 여기 절반에서 이렇게 땡기는 힘은 kx가 아니에요. 여기는 k 곱하기 2분의 x입니다. 이게 점마다 탄성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적분으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얘를 적분을 계산해 주면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그럼 0부터 x. 그럼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근데 요 위식처럼 이거를 x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기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차의 마이너스 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ux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x만큼 뭐 더 튀어나왔든 들어가 있든 어쨌든 이런 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런 식이 하나 또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과 에너지 정리 이걸 해줄 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중학교에서 배우듯이 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E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EP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그냥 요 위에서 한 대로 쓰면은 W 네트 마이너스 WC. WC는 이제 보존력의 한일, W 네트는 전체로 한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WN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NC가 뭔 뜻이냐? 비보존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비보존력이 한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타 E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비보존력이 한일이다 이런 공식이 하나 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비보존력이 한일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 따라서 얘는 보존된다. 이런 법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비보존력이 0이라면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된다. 감사합니다.